우리는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인의 과실로 발생했을 것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료사고와 의료과실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의료중지원이 만들어봤습니다. 알쏭달쏭 의료분쟁 토막상식. 그 첫 번째 주제는 의료사고와 의료과실은 다르다입니다. 의료사고는 의료의 전 과정에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포괄한다고 하면, 의료과실은 의료인이 의료행위 중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결국 의료사고는 의료과실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라면 의료과실은 그 일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료사고가 곧 의료과실을 의미한다는 건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두세요. 지금까지 알쏭달쏭한 의료분쟁 토막상식의 의료중재원이었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알쏭달쏭 의료분쟁 토막상식. 오늘의 주제, 의료행위의 특수성입니다. 의료는 생명을 다루는 매우 전문적인 행위라 일반적인 행위와 다르게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행위의 특수성에는 구명성, 침습성, 전문성, 결과 예측의 어려움, 응급상황, 불가항력 상황 등 6가지가 있습니다.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행위이면서도 그 행위 자체가 인체의 침습적인 행위입니다. 또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고 사람에 따른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모두 예측하기란 어렵습니다. 더불어 언제든 응급 상황 및 불가항력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늘 존재하는데, 이를 의료의 특수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특수성들은 의료 행위를 할 때 늘 위험성을 가지게 하고 최선의 치료를 했더라도 환자마다 그 결과가 매우 다를 수 있어 항상 최선의 결과를 보장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게 합니다. 결국 이런 의료 행위의 특수성과 한계로 인해 모든 의료 과실이 의료 사고를 전제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알쏭달쏭한 의료분쟁 토막상식의 의료중재원이었습니다. 오늘 주제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알쏭달쏭 의료분쟁 토막상식. 이번 주제는 의료과실입니다. 의료과실은 의료행위 시 의료인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환자에게 나쁜 결과를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료과실은 의료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의 의료행위 기준은 평균적인 의학 지식과 기술을 가진 통상의 의료인으로서 의료행위를 할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의료인이 이런 의료행위에서 의료인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즉 통상의 의료인이라면 예견할 수 있는 사실을 예견하지 못하였거나 예견했어도 회피할 수 있는 사실을 회피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과실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는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알쏭달쏭한 의료분쟁 토막상식의 의료중재원이었습니다. 이번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알쏭달쏭 의료분쟁 토막상식. 이번 주제는 의료사고의 인과관계 입증입니다. 의료사고의 인과관계는 일반적으로 원인 행위와 결과 발생과 관련성을 묻는 것으로, 의료사고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의료사고가 의료인의 의료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민사소송은 소를 제기한 사람이 피고에게 입은 손해를 입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의료사고의 발생 입증도 보통은 환자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료소송에서의 인과관계 입증은 다른 일반 민사사건과 달리 의료행위의 고도의 전문성과 재량성, 예측 곤란성 등의 요인으로 인과관계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 판단에 중요한 의료감정이 가능한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중재원 같은 조정기관을 말입니다. 지금까지 알쏭달쏭한 의료분쟁 토막상식의 의료중재원이었습니다. 오늘 주제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인 거 아시죠?
알쏭달쏭 의료 분쟁 토막 상식 마지막 주제 의료과실 책임과 손해배상입니다. 의료사고의 소송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모두 가능한데 우리가 접하는 의료소송의 대부분 민사소송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여기선 민사소송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인의 민사책임은 의료계약에 기초한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을 포함합니다. 의료과실에 의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둘 중 하나 또는 모두 근거를 해서 의료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소송을 제기해서 의료과실이 밝혀지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정하게 되는데 법원의 통상적인 판례를 보면 손해의 보상 범위를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구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상 손해는 치료비나 장례비 같은 적극적 손해와 환자의 장래에 예상되는 수입인 일실이익에 대한 소극적 손해로 나누어 금액을 산정합니다.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를 말하는 것으로 산정 기준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 사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사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A씨는 B의사에게 양악수술을 받은 후 턱의 감각이 돌아오지 않는 증상이 발생했고 2년 후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3차 신경 손상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중재원 조정 신청으로 접수되었고 감정 및 조정 결과 수술과 경과관찰에서 과실이 존재하고 이는 A씨의 신경손상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이미 지급된 수술비 300만 원과 A씨의 일시일 수입과 위자료를 합하여 B의사가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조정합니다. 지금까지 의료과실에 대한 배상금을 산정하는 범위와 기준을 알려드렸고 이는 기본적인 기준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그 기준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이번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바르게 따뜻하게 의료 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었습니다.